7쪽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번 빈칸에는 반복법이라고 써주시고요. 단순합니다. 똑같은 말 2번 이상 되풀이하는 게 반복법인 거죠. 1번 예문에서는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가실이라는 표현, 현대어로 하면 가시렵니까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가실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고, 2번 예문에서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이 핀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네요. 3번 예문에서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똑같은 말 2번 이상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게 반복법이에요. 넘어갑시다. 2번 빈칸에는 점층법이라고 써주시고, 점자의 동그라미, 점점 할 때 점자입니다. 층은 쌓는다는 걸 의미하는 글자고요. 그래서 점층법은 점점 쌓아나가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표현의 범위를 점점 강해지게, 커지게, 높아지게, 넓어지게, 깊어지게 말을 해나가는 방법이에요. 1번 예문을 보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힘내자. 가정이라는 집단을 이야기하다가 사회라는 좀 더 넓은 집단을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국가라는 더 넓은 집단을 이야기하잖아요. 2번 예문에서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해석을 하면 몸을 닦고 집안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한다는 건데, 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안을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게 점층이라는 겁니다. 3번 빈칸에는 점강법입니다. 점강법은 점층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층의 층이라는 글자가 쌓아나간다는 글자였다면, 이 점강의 강이라는 글자는 떨어뜨린다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점강법은 표현의 범위를 점점 떨어뜨리는 방법, 점점 약해지게, 작아지게, 낮아지게, 좁아지게, 얕아지게 말을 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1번 예문에서 첫날엔 50리, 다음날엔 40리, 점점 줄어지다가는 거리상으로 50리를 이야기하다가 40리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2번 예문에서는 지붕만 하던 구름이 손바닥만해지더니 점처럼 작아졌다. 구름에 대해서 지붕만큼 크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손바닥만큼 작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점처럼 더 작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게 점강입니다. 단순하죠? 4번 빈칸은 영탄법입니다. 영탄법은 감탄스럽거나 한탄스러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영탄법이 쓰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도 평소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놀랄 경우에 내뱉는 표현이 있죠. 아, 오, 오호라 같은 표현을 감탄사라고 하거든요. 어즈버는 옛날 사람들이 쓰던 감탄사고요. 이런 감탄사가 보이면 영탄법이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였느냐, 셋째, 혹격조사가 쓰였느냐도 역시 영탄법을 확인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선생님과 학교에서 문법에 대해서 배운 이후에 다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번 예문에서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라는 감탄사가 쓰였고요. 2번 예문에서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이여라는 혹격조사가 쓰였기 때문에 영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5번 빈칸은 과장법이고요. 어떤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보다 훨씬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방법이죠. 1번 예문을 보면 산더미 같은 파도를 헤쳐나갔다. 산더미 같은 파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파도가 아무리 커도 설악산, 지리산만큼 크게 수천 미터의 크기로 치지는 않잖아요. 2번 예문에서도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과 이별하고 사랑하는 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천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천만리라는 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0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600바퀴예요. 님이 아무리 멀리 살아도 지구 600바퀴 거리에 떨어져 살지는 않죠. 외계인도 아니고. 이런 게 과장입니다. 6번 빈칸은 대조법이고 성격이 반대가 되는 대상을 짝지어서 제시하는 방법이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7번에는 열거법이라고 쓰시고 성격이 비슷한 대상을 쭉 나열하는 게 열거입니다. 1번 예문에서는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동경, 시, 어머니라는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 혹은 사랑하는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예문에서는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팔자형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걸쇠에 금거북 좌물쇠로 수기수기 잠가있더냐 내 어이 그리 아니오더냐. 사랑하는 님이 나에게 너무 오래도록 오지 않으니까 원망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누가 너를 무쇠로 만든 성, 그 안에 담, 그 안에 집, 그 안에 뒤주. 뒤주는 간단히 말해서 큰 상자입니다. 그 안에 궤는 간단히 말해서 작은 상자입니다. 그 안에 너를 가둬놓고 결박, 묶어놨냐는 거죠. 쌍배목 걸쇠, 금거북 좌물쇠 둘 다 잠금장치예요. 잠금장치를 채워둔 거냐, 그래서 못 오는 거냐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 혹은 님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내가 추측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네요. 무쇠로 만든 성, 담, 집, 뒤주, 궤, 결박, 쌍배목 걸쇠, 금거북, 자물쇠까지요. 이런 게 열겁니다. 8쪽으로 넘어갑니다. 1번 빈칸에는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면 훨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듯합니다. 모순에서 모라는 글자는 창을 의미하는 글자고요. 수는 방패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건 창과 방패라는 거죠. 관련해서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중국 초나라의 어떤 마을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찾아왔답니다. 이 상인이 하루는 큰 창을 들고 장터 한복판으로 가더니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팔더랍니다. 여러분, 이 창을 좀 보세요. 이 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패를 뚫어버릴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시 방패를 들고 장터에 와서는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팔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방패를 좀 보세요. 이 방패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한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어제 팔던 창으로 오늘 팔고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랬더니 상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단어는 창과 방패이기는 한데 그냥 창과 방패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방패를 부술 수 있는 창과 세상의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관계죠. 역설법은 이 모순의 관계를 이용한 말하기 방법인 거예요. 즉,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 표현을 붙여서 말하는 방법, 붙을 수 없는 둘 이상의 표현을 붙여서 말하는 방법, 이게 역설인 겁니다. 1번 예문을 보면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갔다라는 표현이랑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표현을 붙여놓고 있잖아요. 사실은 붙을 수 없는 표현인 거예요. 2분 예문에서도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다라는 표현이랑 아우성, 즉 소리를 크게 지르다 라는 표현을 붙여놓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붙을 수 없는 두 가지 표현인 거죠. 이런 게 역설입니다. 2번 빈칸은 반어법이고요. 반이라는 글자는 반대를 의미하는 글자, 어라는 글자는 말하다 라는 걸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나의 진짜 속마음, 내가 진짜 말하려는 바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반어법인 겁니다. 1번 예문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데 속으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못 가게 잡고 싶은데 겉으로는 말없이 보내드린다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2번 예문에서는 입만 열면 욕설을 내뱉는 친구한테 너 참 말 곱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반어인 겁니다. 3번은 도치법입니다. 도라는 글자는 거꾸로 뒤집다 라는 의미의 글자고요. 치는 배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치법은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배치하는 표현 방법인 겁니다. 정리를 하면 정상적인 말의 순서를 바꿔서 뒤집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말의 순서가 뭔데? 정확한 내용은 문법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어에서는 다가 붙을 수 있는 표현이 말의 제일 끝에 위치하잖아요. 철수가 밥을 먹다. 철수가 글을 쓰다. 철수가 노래를 부르다. 근데 이 다가 붙는 표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문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서술어를 문장 제일 끝이 아니라 앞으로 빼버리는 거, 이게 도치예요. 철수가 먹다, 밥을. 철수가 쓰다, 글을. 철수가 부르다, 노래를. 혹은 드디어 먹다, 철수가 밥을. 드디어 쓰다, 철수가 글을. 드디어 부르다, 철수가 노래를. 이런 게 도치입니다.
1번 예문에서 정확한 말의 순서를 지키면 기다리고 있다 라는 표현이 맨 뒤로 가야죠.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혹은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 처럼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앞으로 빼버렸잖아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혹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요. 2번 예문에서도 정확하게 순서를 지키면 보라 라는 표현을 맨 뒤로 보내야죠. 청춘의 힘을 보라. 혹은 청춘의 힘을 보다 라고요. 근데 보라를 앞으로 뺐잖아요. 보라, 청춘의 힘을 혹은 보다, 청춘의 힘을 이렇게요. 이런 게 도치입니다. 4번 대구법은요. 비슷하거나 똑같은 형태의 문장을 2개 이상 짝지어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예문을 보죠. 1번 예문을 보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새가 온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엇이 오면 무엇이 어떻게 되고 무엇이 오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 라는 형태가 똑같은 문장을 2개를 짝을 지어서 제시했죠. 2번 예문에서도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향기, 밀익는 5월이면 보리내 음새, 무엇하는 언제면 뭐뭐뭐뭐뭐, 무엇하는 언제면 뭐뭐뭐뭐뭐 라는 식으로 형태가 똑같은 문장을 하나, 2개를 짝지어서 제시했죠. 이런 게 대꾸입니다. 5번에는 서리법이라고 씁니다. 설이라는 글자는 말하다를 의미하는 글자고요. 의는 의문문 할 때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리법은 의문문의 방식으로 말하는 방법인 거죠.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 및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태만 빌리는 말하기, 글쓰기 방법이 서리법인 겁니다. 1번 예문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그 사람이야말로 영웅이 아닌가? 라는 문장을 보면 상대방에게 아이를 구한 사람이 영웅인지 아닌지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구한 사람이 영웅이라는 점을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서 강조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2번 예문에서도 나라에 위기가 닥쳤는데 내가 즐겁겠어? 내가 지금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나라에 위기가 닥쳐서 나는 지금 즐겁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의문의 형식을 빌려서요. 이런 게 서리법인 겁니다. 넘어갑시다. 6번은 간단합니다. 문답법이라고 적으시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방식의 말하기, 글쓰기 방식이 문답법인 거죠. 천국이 어딜까? 나는 여긴 것 같아.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할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지. 이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문답법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시인이 시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을 공부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 후에 선생님이랑 문제 푸는 연습 몇 번만 하면 일단 수능에서 시의 표현 기법을 묻는 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설 부분으로 넘어가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